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어제 LG전자의 종목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터졌는데요. 악재는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새벽에 뉴스 검색해서 보았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요. 오늘까지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애플은 애플카를 포기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0조 이상 투자를 했다는데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 꼭 굳이 포기했나 참 의문입니다. 호재도 있는데요. 메타가 XR 핸드셋을 LG전자와 현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25년 초에 첫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방면으로 AI 부분, 콘텐츠 부분을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메타와 동맹은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세형은 어제 좀 억울하더라고요. 갑자기 애플카 포기의 뉴스가 나올지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메타의 호재는 더 강력했고, 하지만 애플카의 악재 때문에 하락을 하다가 좀 방어하는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L전자 애플카 포기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자율주행차 전장 부분이 사업이 성장은 하지만 그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전기차 분야처럼 둔화된다고 감이 잡힙니다. 애플카도 그래서 포기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악재는 하루짜리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L전자가 2020년 애플카 이슈로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상승의 폭을 다 토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빠진 거죠. 애플카 때문에 상승한 때가 없어요. 그런데 애플카 포기했다고 주식이 더 빠집니까? L전자는 애플카 때문에 상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애플카 포기는 하루짜리 악재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미래 메타와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이런 호재가 반영된다 생각을 합니다. 전화 위복이라고 할까요? 저는 L전자를 매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L전자가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했다면 길게 세상을 본다면 L전자가 LG카를 도전할 그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당장은 L전자가 LG카를 안 만들겠지만 어찌 알겠습니까? 애플카를 포기할지 알았습니까? 그만큼 애플도 기초에 생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진작에 애플이 L전자랑 손을 잡았다면 애플카가 나왔을 거예요. 독불장군으로 자기들이 만든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애플이 애플카를 단독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작에 20년도부터 손을 잡고 생산은 L전자 그리고 애플은 프로그램적으로 갔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비해 메타는 XR 기기를 L전자랑 하기로 했는데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메타는 중국 업체에 줬다가 품질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L전자랑 손을 잡았는데 매우 현명한 판단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전기차 시대보다는 공간 컴퓨터 AI라고 하죠. 이쪽이 성장하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공간 컴퓨터 AI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호재부터 볼까요? L전자 메타 25년 초 첫 작품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빨리 신제품이 나오죠. XR 기기 시장은 24년 182에서 25년 265, 26년은 357로 급성장한다고 합니다. L전자도 XR 기기를 만들려고 했으나 좀 늦었어요. LG전자와 메타가 동맹을 맺은 거는 서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가 이 XR 기기를 처음 만들었는데 왜 손을 잡았을까요? 이 생산 능력이 안 돼요. LG전자가 최고의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회사는 LG 이노텍이 있고 자회사인 LG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하고 메타가 또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쪽 시장, XR 시장은 콘텐츠가 중요해요. 근데 L전자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L전자 웹 OS라는 콘텐츠도 있고요. 여기에는 3,500여 개 콘텐츠 현업 업체가 같이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애플의 비전 프로를 능가하는 헤드셋을 공동 개발을 하려는 거예요. 메타의 최첨단 생성 AI 기술과 LG 가전의 모든 가전의 제품을 적용하는 파트너십으로 갈 것 같습니다. AI 협력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보입니다. 같이 애플 잡자는 방안이죠. 안정적으로 XR 시장에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25년부터 새로운 먹거리가 생성된다는 호재입니다. 메타 저그버그형이 LG랑 XR 이 동맹을 맺었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자회사 LG 디스플레이는 OLED, OLED DC를 업계에서 최고로 잘 만들어요. 그리고 LG 이노텍은 센서와 묘드를 경쟁력이 최고예요. 지금 애플에 납품하고 있죠. 근데 LG 이노텍은 애플에도 납품하고 메타에도 납품하고 이렇게 될까? 아니면 메타에 붙을까? 저는 둘 다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센서와 묘듈의 최고의 기술은 LG 이노텍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LG 이노텍이 애플카를 포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악재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LG 이노텍의 악재라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플은 XR에 집중하고 그리고 메타도 XR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은 LG노텍 상승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LG전자 웹 OS 콘텐츠가 광고 수익이 예상됩니다.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메타가 생긴 거죠. 저는 둘 다 손을 잡은 게 매우 잘 잡았다 생각합니다.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포기. 애플 전기차 연구 조직을 해산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참여 2,000명에게 통보를 했고 2,000명이 AI 쪽으로 부서를 이동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전기차와 자율차 성장 둔화가 예상돼서 했다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잘하는데 생산 능력이 없다 보니까 부딪힌 것 같아요. 진작에 LG전자랑 손을 잡았다면 이런 포기의 결과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조를 투입했다는데 참 의문입니다. 100조라는 게 적은 돈도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는 좋죠. 테슬라는 최고의 경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테슬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호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모빌리티 전기차 대신 AI 공간 컴퓨터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둔화되고 자율차 시장이 성장은 하지만 좀 둔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사업체가 AI 공간 컴퓨터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XR 시장이 확실하게 성장을 할 게 분명합니다. LG전자는 어제 800원 빠졌어요. 좀 더 빠지다가 메타와 동맹을 한다는 거에 좀 반등을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제 애플카라는 포기의 뉴스가 안 나왔으면 한 5%에서 10% 정도 상승을 예상했는데요.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나오면서 그나마 방어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평가 상태예요. PBR이 0.84, 1까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1만 4천 원대입니다. PR이 8.5배이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메타와 동맹은 호재이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상승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LG전자는 자회사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이 있죠. LG 디스플레이 애플카를 포기하면서 별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메타와 동맹을 한 거는 OLED 이 디스플레이를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와의 호재가 더 부각이 되고요. LG 이노텍은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지만 애플 협력 회사이고 메타의 XR 부품을 공급을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호재라 보고 지금 애플 XR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무래도 생성형 ID 공간 컴퓨터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애플 XR도 저는 잘 팔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LG 이노텍이 어제 하락하지 않고 올랐거든요. 저는 LG 이노텍이 애플카 포기한 게 악재라 생각이 안 듭니다. 어찌 보면 호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자회사 LG 이노텍도 좋고 LG 디스플레이도 좋기 때문에 이번 애플카의 악재는 LG전자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4년 5%대 매출 성장이 예상됐고요. 25년도 5% 이상 매출이 성장을 예상했지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오르고요. 4조가 넘고
25년은 5조 근처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애플카를 포기하면서 이 매출의 예상이 변화가 있느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애플카에 매출이 들어간 게 한 건도 없어요. 애플은 그냥 꿈을 꿨다가 사라진 거고, 혹시나 LG전자도 애플카와 손을 잡으면 대박이 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그런 꿈이 사라진 거지 실질적인 매출은 줄지 않아요. 차라리 메타와 계약을 한다면 이 매출이 더 증가를 예상합니다. 메타와의 동맹을 예상을 못했던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이 성장하면 성장했지 전 줄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L전자 무난한 상승을 원했던 분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애플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무난하게 우상향으로 상승을 예상합니다. L전자 가치평가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5조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냉철하게 기업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L전자 가치평가, 제가 오늘 L전자 가치평가에 초집중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25년 예상 매출은 95조입니다. 저는 분명히 100조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요. 100조에 7%대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7조까지는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00조의 시대는 분명히 오고 영업이익이 7조의 시대도 옵니다. 물론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속도는 무난하게 L전자는 갑니다. 그럼 7조의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5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L전자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5조로 잡읍시다. 영업이익을. 5조는 분명히 될 거라 생각하는데 25년에 5조를 잡으면 시가총액이 51조가 돼야 돼. 지금 시가총액이 매우 저평가가 맞습니다. 애플카 포기했다고 영업이익이 줍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미래 먹거리를 애플카 현업에 놨는데 물론 제가 안 팔 거니까 희망은 뭐냐? LG전자가 언제까지 하청업체 남들 거 부품만 만들 겁니다. LG전자, LG카, 애플하고 틀려요.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디자인도 다 나왔고 배터리부터 전장부터 센서부터 모든 걸 다 만듭니다. 만들 수 있어요. 타이어 빼고는 L전자는 전기차를 당장 다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전화 위복이라 할까요? 애플카가 포기한 거 10년 뒤에 LG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더 강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LG카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애플카 단기적인 악재지 전화위복. 애플카의 경쟁사가 어떻게 보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합니다. 테슬라만 이긴다면 앞질릴 수 있어요. 테슬라보다는 L전자가 기초가 좋아요. 배터리, 전장, 모든 센서. L전자 이번 애플카 악재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냥 가는 겁니다. 적정가가 지금 가치로 봐도 30만원대는 가야 되고요. 지금 95,300원 아닙니까? 쫄 필요 없고요. 자율주행자 전장 부품은 성장이 둔화될 뿐이지 성장은 이렇게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느려진 거예요. 메타와 핸드셋 AI 25년 첫 작품이 나오는데 이건 확실하게 매출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호재가 분명합니다. TV 가전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이 메타와 연결이 될 것 같고 로봇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요. 의료기 사업도 하고 있고 자체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서서히 성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사업은 인프라 구축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유럽, 미국의 냉난방 건조 히트 펌프는 성장이 분명합니다. 애플카의 포기에 때문에 L전자를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틀려진 거 없다. 매출, 영업이익 틀려진 게 없고요. 차라리 확실하게 메타와 순자이기 때문에 매출이 단기적으로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투자 현황 변함이 없고요. 한 7%대 이익에서 4%대 이익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L전자 보통주부터 샀기 때문에 이 13억이 본전은 한 7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L전자를 큰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큰 돈을 못 벌었을 뿐이지 손해는 없어요. 30년 투자하면서 그렇습니다. 투자를 해보니까 겸손이 필요하고 모든 걸 다 맞추기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L전자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애플카가 포기할 걸 맞췄습니까? 아니면 메타와 이렇게 동맹할 거를
맞췄습니까? 이 투자라는 거는 그때그때 따라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LG카 망각일 수 있어요. 그리고 LG카의 시대가 저도 안 올 수 있다고 생각도 사실 듭니다. 한 80%는 그냥 희망이고 꿈이지 80에서 90%는 LG카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냥 꿈을 가지고 싶어서 애플카가 꿈이었는데 애플카를 지워버리고 LG카로 지금 꿈을 더 높였습니다. 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일은 어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배당을 2,000원 주는 시대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하니까 잘 버텨서 배당을 6천만 원 받는 시대,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L전자의 미래 사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올라오는지에 따라 대응을 잘 하시면 돼요. 주식은 실적이나 미래 실적에 대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대응이죠. 아무도 그 시장을 예측하기가 건방진 거예요. 사실 저도 많이 맞춘다 생각하는데 애플카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메타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투자한 종목에 지속적인 공부를 하고, 그러나 성장이 멈췄고 희망이 없다면 손절매를 하시든지 매도를 해야죠. 현금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전자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이만큼은 스마트폰이 스마트 사업을 포기하면서 올랐고요. 요만큼이 애플카 때문에 잠깐 올랐고 바로 애플카가 안 하면서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니 애플카 때문에 L전자는 오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조정이 있었고 또 상승을 하려다가 이만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애플카 때문에 상승할 게 상승 안 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애플카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L전자의 앞으로의 실적과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전장 부품이 둔화가 예상됩니다. 그럼 빠른 속도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L전자가 전장 부품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많이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성장하기 때문에 무난한 속도는 좀 느리지만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L전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냉철하게 생각하시면 나빠질 게 없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서서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상향으로 갈 거고요. 지금 위치에서 매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올랐을 때, 적당히 올랐을 때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죠. 지금은 차라리 매수를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애플카 악재는 하루짜리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우리도 포기하고 더 큰 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시면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 힘냅시다.